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올 겁니다. 김남국 의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럼 멈춰주십시오. 잠시만요.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도 아니, 이 말을 자리에 지금 꺼냈는데 법무부를 통해서 자료가 필요한 맞습니다. 겁니까? 검찰과 말씀하세요. 예. 저희 20초 지나갔습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문자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뭐 지금 감사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업무 절차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왕수석 실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명 보도 자료가 나가기도 전에 이 문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논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전에 청와대 대통령실에 업무 보고하는 격으로 들립니다. 특히나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무식한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되게 하는 그런 문자 내용입니다. 자, 다음 조정훈 의원님. 조정훈 의원님. 예, 발언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위원장님. 지금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내용 고함 지르지 마시고 지금 20분 30분 내서 다른 시간에 고함 지르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겁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목청 높이지 마십시오. 본인 때문에 위원장이 때문에 말을 못한 거 아닙니까? 뭘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해요. 지금 30초 까먹어서 제가 잘 집중하려고 요청하려고 김남국 의원님.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님. 위원장님. 본인이 발언한 내용 되짚어 보십시오. 위원장님.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위원장님 발언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조정훈 의원님. 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2020년 월성 원자력 검사 감사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감사원에 감사가 끝나자마자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에 송부했고 송부한 지 며칠 하루 이틀 사이에 공유해 있는 것을 산업부 관계자를 특정해서 보도되지 않은 사실까지 특정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한 곳이 중앙지검이나 대검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 윤석열 사단의 라인이라고 하는 이두범 검사에게 직접 가서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이 일종의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전 정권 죽이기 그리고 감사를 사전 정지 작업을 해서 검찰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검사에게 고발을 요청한 여러 가지 수사 자료, 참고 자료 목록 자체를 요구한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걸 감사원에다가 하면 되지. 김남국 의원. 제가 판단해 왜 목청을 높여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진행한 게 어딨습니까? 지난번에도 충분하게 공부를 통해서 대출을 자, 김남국 의원. 말 듣지도 않고 말 시작하는 데 따르고 김남국 의원. 이렇게 한 게 어딨습니까? 자중하세요. 아니 위원장님이야말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김남국 의원 자중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중하세요. 자중하세요가 아니라 위원장님 이렇게 말 오늘 김남국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지난번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 상대로 해서 감사원 이야기만 하셨죠. 그래도 간사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용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관련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매우 관련 있는 거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정훈 의원 발언. 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어디 위원회에서 다루십니까? 김남국 의원, 김성원 의원. 감사원과 대통령실, 검찰이 김남국 의원, 김성원 의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누가 단정했습니까? 김성원 의원님, 국민의힘이 단정을 많이 했다. 김성원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정도껏 합시다. 정도껏 합시다. 여기는 법무부와 관련 소관기관들 국정감사입니다. 예? 감사원 이야기는 감사원 국정감사 때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법사위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제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과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정점식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아마 같은 의견일 것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저 혼자 하고 바로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무엄하다라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입니다. 군부 독재, 권위주의 시대로 압축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로, 네, 이것은 김남국 의원 때문에 제가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흑색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법무부 장관은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통해서 감사원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원이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게 진행한 듯 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는 듯한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감사원의 상황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상황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내용은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컸습니다. 이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단하고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흑색 선전선동에 나서는, 특히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정쟁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은 어떤 정부와의 관계없이 모든 정부가 승계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유족들이 문정부가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해서 구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의 억울함이라도 푸는데 모두 나서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법사위가 법무부 국정감사입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정쟁화하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정치 공세에 기록을 남기고자 이게 어떻게 합법적 인용입니까? 자, 조수진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뭘 잘 알겠습니까? 뭐 아무 말도 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자,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국정감사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그 피감기관에 해당되는 그런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 나중에 발언하겠습니다. 너무 심하네요. 위원장님, 발언 주십시오. 유수진 의원한테는 무슨 발언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발언기를 주셔놓고 왜 저희는 발언기를 안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충분히 따져야 될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왜 이상도 의원이 판단합니까? 아니 김남국 의원 오늘 유달리 왜 이렇게 목청이 높습니까? 예? 자, 대표해서 박주민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기동민 간사님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대표해서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자 박주민 의원이 신청했잖아요. 지금. 기동민 의원님도 신청을 하셨는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까? 박주민 의원께 의사진행 네? 박주민 의원이 지금 물을 떠고 아니 있어. 기사님이 바로 자, 한 명만 해야 된다는 거 없잖아. 자, 엄마 진짜 박주민 의원께 빨리 자, 진행권 주세요. 기동민 의원께서 박주민 의원 하시랍니다. 박주민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아니 저 말고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은 의원들에게는 최소한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이 방식을 납득하기 어려운 의원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공 요청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 기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제공을 요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봤을 때 한 20초 정도 지나자마자 위원장님이 제지를 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로 인해서 김남국 의원의 발언 시간이 대략 30초 이상 그냥 허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혀 자료 제공 요청과 상관없는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료 제공 요청을 할 때 저희가 그 배경, 그 필요성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A라는 자료 주세요, B라는 자료 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위원장님이 의원의 발언에 개입해서 발언을 판단하고 또 그 판단에 따라서 제지하시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어떤 발언을 하겠다,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자료 제공 요청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발언을 하라고 하시고 시간도 3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수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수진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이야기는 지금 법무부에 대한 국감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고 또 의원들이 개인적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서 행동했던 행위에 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저 같은 경우는 20번 넘게 위원장님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전혀 제지도 안 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어느 야당 의원이 균형 있게 또 형평성 있게 위원장님이 지금 상임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양당에 균형 있게 좀 상임위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모두 다 판단하고 제지하고 하시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이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제해 주세요.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말 들어보지도 않고 말을 짠 거래 지금. 자, 박주민 의원님, 기동민 의원님, 잠시만요. 박주민 의원님, 위원장에게 여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제하라는 말씀은 제가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님 발언 속기록을 나중에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왜 감사원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두봉 검사장이 있는 청에 수사 의뢰인지 고발인지 고소인지를 했느냐. 그건 감사원에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박주민 의원님. 그래서 조수진 의원도 뭐 발언을 하셨는데, 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저도 한번 회의 진행에 대해서 숙고를 하겠습니다.
숙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여야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대법원 국정감사 때 어땠습니까? 그날은 여러분들께서 피켓팅을 하시고 위원장으로서는 여야가 또 여당이 또 대응을 하시고 국정감사는 해야겠고 그래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을 3번씩 하게 하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발언 내용이 대법원과 전혀 무관한 발언 내용이었음에도 저는 간사간 합의 사항이라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여기 기관장님들도 또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과 전혀 무관한 발언들이 계속될 때는 서로가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위원장이 조금 진행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 치더라도 저 또한 숙고도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법사위가 국정감사로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 기동민 간사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자, 김남국 의원님, 기동민 간사님 하시고 주질이 합시다. 하고, 잠시만요. 주질이 하고, 나중에 그래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 못 참겠다 싶으면 주질이 한참 좀 하고 나서 김남국 의원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그때 요청하십시오. 예, 기동민 간사님. 네, 점잖게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점잖게요? 네. 마음이 점잖게 하게 생겼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입니다. 정말 많이 자제하고 절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그렇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자고, 그래서 좀 끼어들지 말자고 많은 다짐과 절제를 해봅니다만 저 역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도 피켓을 내걸고 싶었습니다. 법무부 국감에 왜 피켓이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을 다루고 그리고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검찰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그 입장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질의 때 물어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과정 역시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왜 야당이 법무부 국감에 유병호 총장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어떨까? 또 지난번 대법원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었는데 우리의 주장과 당위성은 있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객관화시켜보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또 의원님들께 상의 드렸는데 의원님들 말씀이 오늘은 좀 본관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저는 제 주장을 꺾었습니다. 위원장님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시지만 더불어민주당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다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품평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 요청 물론 서서히 길 수밖에 없고 설명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지 않고 이것이 자료 요청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그냥 중간에 자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평소 성정이시면 끝까지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한 말씀 주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 발언을 평가하는 시선이 너무나 차별적이세요.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이면 야당 의원들한테 훨씬 더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하기관 역성 들고 산하기관장의 발언이 잘못되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건 좋지만 너무 교장 선생님처럼 다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일방적이다. 너희들의 주장이 일방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예전에는 어땠느냐라는 말씀 주시고 계시지만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면 여당이 좀 더 양보하고
참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기동민 간사님,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하시는 데 대해서 이러저러한 관여를 한다고 해서 그걸 꼭 편파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위원장이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 것은 제가 대법원이든 우리 법무부든 또 뭐 헌법재판소건 제가 교장 선생님처럼 하나부터 끝까지 가르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 다만 사회자석에 앉아서 볼 때 피감기관 답변하시는 주체들께서 표정을 보면 답변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이렇게 엿보이거나 아니면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때, 말씀을 주실 때 제가 그 기회를 드린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자, 이탄희 의원님이 더 먼저 들으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위원장님께서 숙고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관련돼서 제가 좀 요청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법사위 구성되고 사실 3달이 채 안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발언 많이 안 합니다. 근데 3달 동안 반복적으로 지금 경험을 해보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직무의 본질은 의사 진행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행정 업무입니다. 행정에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 의회는 사실은 위원장이 어떤 경우에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준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국회는 제가 지금 짧게 찾아본 바로는 그 규칙이 만들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스스로 의사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숙고의 결과를 언어로서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뭐 10가지가 됐건 100가지가 됐던 선언을 해주시면 그 원칙에 따라서 여야 의원들 전부 다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스스로 선언하신 그 원칙에 대해서만큼은 어기는 경우에는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하실 수 있고요. 그런 좀 원칙을 이번 기회에 좀 선언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간곡히 드립니다. 제가 과문하지만 저도 한 11년 동안 의사 진행하는 것을 본업으로 해본 사람으로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탄희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께서 위원석에 앉으셔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점이 많다고 하시니까 그 기준과 준칙을 이탄희 위원님께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보고 용인이 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 알겠습니다. 예. 피하는 게 아니고요. 피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 내용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 될지, 그걸 일일이 기준을 잡는다는 것을 한번 대략적으로라도 이탄희 위원님께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